정윤 씨 오랜만이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그때 정말 초췌한 모습으로 둘 다 나도 너무 아팠고 동지였어요. 많이 동지였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네. 10일 정도 네. 학원에 매일 아침에 열심히 와서 나왔죠. 예. 저녁 늦게까지. 네. 나는 내가 시험 보면서도 우리 정윤 씨는 붙었을까? 그 생각을 했어. 예. 그리고 이게 전 이거 못 못 봤죠? 봤어요. 저 이거 봤어요. 아, 진짜요? 아, 저는 이렇게... 감동적이었어. 그래요? 진짜로. 읽어보시면 네. 시험 보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반전이 있군요. 합격하셨으면 더욱 좋으셨겠지만 그쵸. 도전하신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글을 잘 쓰셨는데요. 정말 아름다우시고 또 멋있습니다. 이게 멋지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정지용 선생님 오! 댓글 다셨네요. 우리 교수님. 중개사법. 예. 이제 열심히 해야 예, 되잖아요. 맞아요. 제가 정지용 선생님 강의로 붙었잖아요. 아. 이제 정윤 씨하고 같이 멘토링 해주고 그런 네. 동영상들이 꽤 많이 올라갔는데 잠깐 그거 찍을 때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 그런데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네. 아,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다. 내가 이번에 수강생분들을 직접 네. 멘토링을 해주면서 정말 절실히 깨달았다. 근데 정윤 씨한테 저번에도 얘기를 네. 했지만 육아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둘 중에 이 시험 공부를 했을 때 네. 뭐가 더 힘든가? 이번 정확히 알았어요. 네. 정말 육아가 더 힘들어. 맞아요. 왜냐하면 직장은 직장 생활을 끝내고 나오면 네. 그래도 내 시간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는데 그쵸. 육아는 퇴근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쵸. 변수도 많고. 예, 출근 시간도 네. 없고 그러니까 24시간이 거의 대부분 아이한테 다 묶여진 네. 상태라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진짜 책을 보고 있어도 이게 집중이 안 될 때도 그렇죠. 있어요. 네. 막 아이가 조금 컨디션이 그날 안 좋았다. 맞아. 그럼 막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분 봐요. 도전하셨는데 실패하셨대요. 새 아이를 보면서 공부를 했대요. 아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코로나였어. 예, 맞아요. 한 달. 그러니까 코로나로 되니까 맞아요. 아이를 맡길 수가 맞아요, 없으니까 맞아요. 잠시 학교 잠깐 한 가니까. 3시간, 4시간 낼 것도 시간을 못 냈던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공부하기 저도 힘드셨을 그때 거예요. 되게 많이 묻어졌었거든요. 여기 좋은 말 있네요. 양민 선생님 최고의 선생님. 잘 따라하시면 내년에 붙을 거예요. 맞아요. 저처럼 좀 미흡하게 따라하시면 안 되고요. 잘 따라하셔야 돼요. 예. 개론 선생인 내가 네. 이 시장에 20년 정도 있었던 제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죠? 막판에 계속 병원 다녔던 거. 네, 맞아요.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맞아요. 지금도 목 상태 별로 안 좋은데 제가 농담 삼아 댓글로 수강생분들이 이제 멘토링 해달라고 네, 새롭게 들어오신 네. 분들한테 뭐라고 달았냐면 제 목 디스크가 생겼다고 이 공부가 이렇게 건강에 해롭다고.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무슨 농담이 있었냐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인중개사 공부를 추천해 주라고. 그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막 했었거든. 저도 제 친구한테 그랬어요. 주변에서 막 같이 봐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이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스트레스 안 받고 예, 그렇게 말했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예, 제가 있었잖아요. 예, 맞아요. 네. 이거 볼래요? 네. 이번에 정말 어려웠어요. 네. 기출문제랑 완전 틀리게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이번 시험을 보니까 작년부터 시작해서 아예 풀지 말라고 내는 문제가 올해는 제가 봤을 때 6문제에서 7문제는 건들지 마라는 문제를 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멘탈이 흔들리면 네. 풀 수 있는 문제를 못 푸는 거지. 이거 와 진짜 감동. 뻔한 스토리라고 생각했는데 진정성. 뭔가 이렇게 뭔가 학원이어서 뭔가 상술이 아닌 진짜 진심이 느껴지는 제가 진정성 있다라는 것보다는 학원 자체도 너무 진정성이 있어가지고 예, 너무 진짜 감사했죠 진짜. 이제 멘토링을 네. 한번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 네. 한번 보도록 하죠. 네네. 네. 실제 제가 이번에 멘토링 하면서 수험생분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저는 항상 기출문제를 강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적어도 1차에서는 개론하고 민법은 기출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푸는 게 정말 답이더라. 네. 그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결과를 이제 갖고 얘기하신 게. 예. 그래서 이번에 개론을 제일 좀 잘 봤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한 87.5? 물론 95점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 그분은 본인 능력이 탁월한 거야. 아, 그쵸. 네, 제가 봤을 때 예. 그런 분들은 이제 번외로 네. 빼놓고 그냥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는
제 강의를 듣고 85점 정도가 오. 최고점이 아니었나 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네. 강의 들은 다음에 기본서 잘 안 읽히죠. 그쵸. 잘 안 읽혀지죠. 예. 그러니까 기본서를 개론은 특히나 이제 기본서를 정독한다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시험의 그 추세 자체도. 네. 그래서 기출 문제를 좀 많이 익히는 게 중요하고 제가 다른 수강생분들도 멘토링 하는 거 네. 알고 있죠. 네네. 그러면 정인 씨한테 보내줬듯이 뭔가 질문 들어오면 그 사진 보내준 거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다가 PPT 작업을 해서 네. 동영상 형태로 네. 만들어서 보내줬잖아요. 예. 톡으로. 예. 네. 그게 꽤 유용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1대1로 맞춤으로. 그쵸. 근데 물론 그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될 거는 또 다른 이제 뭔가 다른 질문이 나왔을 때 한 거고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은 네. 간단하게 이제 쳐서 보내드리거나 네네. 이런 식인 건데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수험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네. 저는 그걸 멘토링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저도 약간 감시받는 느낌이 슬슬 와요. 압박이. 교수님 옆에 안 계시고 어떠한 연락도 없는데 뭔가 느낌이 쎄. 아, 이쯤 되면 뭔가가 올 것 같은데 그러면 딱 정확히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말 음.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진짜 되게 포기하고 싶은 단계가 몇 번 있었어요. 그죠. 그때 정확히 문자가 딱 오시더라고요. 예. 제가 정해준 내용대로 공부를 했잖아요. 이번에. 네. 우리 놀라운 일 발생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다들. 막판에 정윤 씨가 그 개론을 미친 듯이 공부를 할 때가 있었어. 네. 그래서 30회 시험 기출됐다. 네네. 이번이 31회였고 네. 30회 29회를 네. 봤는데 30회 무려 72.5. 맞아요. 아, 난 너무 놀랐었거든. 맞아, 교수님 깜짝 놀랐어. 30회가 역대 제일 어려웠던 시험이었는데 근데 저는 그때 문제가 되게 잘 그러니까. 풀렸어요. 그리고 29회를 봤는데 75점. 그래서 그래서- 70점대가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민법만 민법만. 45점만 넘기면 이건 붙는다. 45점 넘겼잖아, 근데 네. 이번 시험에. 근데 우리가 뭘 못했냐면 민법을 너무 놓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치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민법으로만 가도록 내버려둔 거야. 이게 급하게 공부해서 확 집어넣은 거라 맞아요. 다른 공부를 하니까 급하게 빠져나가 버린 거야. 맞아요. 완벽히 제끼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랬잖아요. 제가 무슨 말 했는지 네. 기억나시죠? 그 중개사법을 열심히 막 네. 끌어올려놨는데 공법 한 번 딱 공부하는 순간 그러니까. 중개사법이 막 날아가더라고. 그러니까. 정말로. 음, 그래서 이 공부는 암기창처럼 들고 다니면서 그러니까요. 계속 반복하는 게 필요하고 난 맞아요. 절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업을 할 때는 정말 복습거리를 예. 풍성하게 풍성하다는 얘기가 정말 정확한 복습거리를 드리겠다는 얘기지 양을 많이 드리겠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양을 많이 봐봤자 지치고 볼 수가 없어. 우리가 이미 개론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를 해봤잖아. 네. 그러면 우리가 기초 입문부터 또 시작해서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1차는. 그래서 우리 뒤에 들었던 제가 진행했던 핵심 요약 강의나 네. 마무리로 쫙 했던 내용들. 네. 그걸 보면서 우리 합격 테라피 그걸 쭉 보고 다시 기출 문제를 한번 네. 풀어보면 네. 아마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안정적으로 75점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네네. 그럼 동차까지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11, 12월 달이 나는 항상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네. 달인데 11, 12월 달에는 정윤 씨 지금 합격하고 싶은 의지가 막 상승이죠. 상승돼 완전. 있죠. 정말 네. 그 열정이. 그런 분들이 보통 11, 12월 달에 나오죠. 그런데 이제 학원에 오면 기초 입문부터 시작해서 네. 원래 그게 정석이니까 네. 그 단계를 밟아가니까 본인이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에 비했을 때는 공부할 수 있는 컨텐츠가 내용이 적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이만큼 하고 싶었는데 내용이 이만큼만 주니까 이만큼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열정이.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쵸. 그렇게 예, 올라가는 예, 게 예. 맞아요. 1차를 이미 우리 정윤 씨처럼 네. 보고 네. 이번에 안타깝게 네. 실패하신 분들이시라면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꼭, 네. 꼭 11, 12월 달에 기초 입문 과정을 따라 듣지 마시고 네. 작년도에 올라왔던 강의, 본인이 열심히 공부했던 최종 마무리 네. 정리본들 그걸 다시 정리하고 기출 문제를 다시 네. 풀어서 70점 정도까지 빨리 올려놓는 게 네네네. 중요해요. 네. 그러면 이제 동차 준비하기 정말 수월한 거고 네.
이제 이거는 진짜로 재도전하시는 분들의 네. 그 부분이고 네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기초인문부터 그쵸. 예. 차근차근히 밟아 나가 보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거든요. 네. 다르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모든 수강생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공부법, 그쵸. 공부 전략은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만약에 동차를 같이 준비했는데 네. 둘 다 떨어지셨다. 그럼 그때는 공법까지를 그런 식으로 끌어올려 주시든지 아니면 중개사법을 한 과목을 더 집어넣는 거. 네. 그래서 끌어올려 주면 그 다음에 분명히 공부하는 게 엄청 쉬워져요. 근데 보통은 뭐 하냐면 11, 12월 달에 마음이 지쳤잖아. 네. 스스로 위안을 해주고 싶어. 위로를. 근데 그 위로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맞아요. 나태해져요. 그래서 항상 제가 수험생분들 모셔놓으면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제가 키우는 콩나물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물을 부으면 물이 다 빠지잖아. 네. 물이 절대로 그 안에 고여있지 않잖아. 네. 물이 빠져요. 근데 콩나물은 잘해요. 잘하잖아.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이미 도전하셨던 분들은 최대한 빨리 네. 다시 나와서 아, 까먹기 전에 제가 다시 그랬잖아요. 시작하잖아. 딱 시험 끝나자마자 저 11월은 놀 거예요. 이랬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죠? 근데 저 절대.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시험 당일, 네. 시험 보고 나서 네. 11월 저는 이제 왔더니 2차까지 보고 왔으니까 네. 왔는데 정윤 씨가 바로 그 다음 주부터 나오겠다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내가 말렸잖아. 네. 한 주만 쉬고 나와라. 네. 정말로. 네. 그래서 딱 한 주 쉬고 나왔어요. 근데 네. 정말 그 열정이 분명히 합격으로 이끌 겁니다. 난 믿어 의심치 않아. 그리고 버릴 건 버리자고 그랬죠. 네. 이런 거 다 잡고 가면 이거 되게 중요한 것 안 돼요. 같아요. 정말로. 네. 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70점만 받으면 돼요. 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저는 전적으로 양민 선생님 믿습니다. 네. 계산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할 말이 있어요. 시중에 어떤 교수님은 네. 어떤 강사는 계산 문제를 막판에 200문제를 특강을 한대요. 오. 200문제 특강. 계산 문제만. 오. 어마어마한 양이야. 오. 그런데 제가 장담컨대 그분 이번에 절반 이상을 적중시킬 수 없었어. 왜냐하면 아예 꿈도 생각도 못 해봤던 계산 문제가 네 문제가 나온 거야. 맞아요. 그리고 제일 나빴던 건 뭐냐면 아예 못 푸는 계산 문제라고 나는 너희들이 아무리 덤벼도 못 푸는 애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계산 문제였으면 좋은데 딱 봤을 애매해. 때는 많이 봤던 애인 거야. 맞아요. 근데 애가 봤더니 알맹이를 딱 까보니까 안 돼. 근육이 막 이만해서 걔한테 덤비면 막 맞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야. 시간만 끌고. 네. 그래서 학개론 시험 문제를 풀면서 식을 세워서 풀어본 건 내 역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가 작년도 계산 문제와 흡사한 문제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작년도 계산 문제니까 강사들이 다 그걸 연습을 시켰단 말이에요. 다 달려들어서 풀었단 말이에요. 네, 실제로. 네. 완전 다른 문제였단 말이에요. 정말.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문제였어. 있을 수도 없는 문제.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계산 문제 앞으로도 그렇게 나올 것 같다. 네. 절반 내지 40%는 50%나 40%는 그런 문제를 낼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게 추세인 것 같아요. 네. 버리자. 확실히. 그걸 버려도 절대로 합격에는 지장이 없다. 그래서 지금처럼 뭐 8문제 이상, 10문제 이상 이렇게 나오는 시험에서는 네. 절대로 다 포기하면 안 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네. 우리 연습했던 거. 네네네. 뒷부분에 4문제. 네. 그런 문제들은 연습한 대로 그냥 집어넣으면 최대 대출 가능금 네, 이런 계산 네. 문제. 대입하면 그냥 나오는 거니까. 몇 번만 연습하면. 네.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것들만. 네. 우리 막판에 했던 것처럼. 네네네. 7개 대표 유형. 네. 한 8개 정도가 될 네. 것 같아요. 그것만 연습하고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네. 어떤 시험에서도 우리 다음 회차 32회 때도 절반 이상은 충분히 계산 문제 풀 수 있어요. 저는 진짜 계산 문제를 뭐 물론 다 제껴놓고 이제 풀긴 했는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풀라고 하니까 뭐 물론 그렇게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문제대로 봤더니 뭐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닌 거는 당연히 포기를 했고 좀 풀 수 있는 것들도 이게 진짜 사람이 너무 이게 막 그 궁박. 정신적인 궁박 상태가 돼서 이제 못 풀게 된 거지.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막 이거에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계산 문제는 이런 계산 문제도 유형을 연습을 시키면 네. 우리가 풀어요. 푸는데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똑같이 나오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푸는 거고 아니면 그냥 버릴 수 있는 맞아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게 되게 중요해요. 예.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연도순 문제를 냈죠. 아. 연도순 문제, 네. 연도순 문제. 그래서 정책 4개를 줘놓고 연도순으로 해서 빠른 것부터 느린 것까지. 우리는 국사 시험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이었다. 네. 그렇지만 그런 문제 버리자.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6문제에서 최대 7문제 정도는 풀지 말라고 내는 문제가 네. 나오는 것 같다. 버리자. 공법은 12문제까지 풀지 말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네. 이번에 보니까 실제로 그렇다. 수강생분들이 정말 오인하시는 네. 게, 오해를 하시는 게 있어요. 2차 과목의 중심을 공법이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야. 과목명 중에 중자가 들어가 있는 거는 공인중개사법밖에 없어요. 중심은 공인중개사법. 그쵸. 그래서 사실은 최종 합격까지의 가장 핵심이 되는 과목이 뭐냐 그러면 중개사법. 예, 전체 6과목 중에서 왕은 민법이고 민법이 중개사법의 내용에 또 네. 도움을 주니까. 근데 최종 합격은 결정적으로 중개사법이 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개사법을 80점 이상을 못 받으면 이 시험은 합격이 전반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래서 공법 점수는 자 생각해보면 12문제는 아예 틀리라고 내요. 예, 맞아. 그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12문제를 제끼면 몇 점이죠? 이제 30점이 날아가 버린 거지. 그럼 몇 점부터 시작하냐면 만점이 70점이에요. 네. 맞죠? 그럼 70점인 거야. 그럼 공법을 어느 선생한테 들었든 미친 듯이 기본서를 파도 받을 수 있는 점수의 상한선이 70점인 거야. 근데 조금 놓쳐버리면 그 점수는 떨어진다. 그쵸. 그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들이신 분하고 정말 적게 들인 저하고 점수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중개사법은 많이 한 사람은 지금 제가 들은 얘기로는 100점짜리도 있어요. 100점 받으신 분도 있어요. 와. 95점 이상도 정말 많아. 근데 나는 내가 들인 시간 중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 들인 시간이 중개사법이 많아서 예. 점수가 좀 더 높았지만 2차 중에서는 네. 그분들보다 절대적인 투입 시간이 적으니까 점수가 낮은 거고 투입 시간이 많은 분들은 그만큼 비례해서 성적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과목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시험에. 네. 효자 과목이라고. 효자 과목. A 강사 듣고 B 강사 거 들었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 네. 똑같은 점수를 받는다면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그쵸. 강사 걸 들어야 네. 되겠죠. 정지훈 선생님 그 강의에 제가 들고 다녔던 암기책 기억나죠? 네. 정말 조그만 이 포켓 사이즈. 네. 그게 페이지가 57페이지. 그게 끝이잖아. 근데 그것만 달달달 해도 그냥 기본은 70점 넘겠더라고요. 결론. 31회 시험 문제에 나온 계산 문제를 저는 풀이는 해드릴 거예요. 네. 당연히 풀이는 네, 해주겠지. 네. 그렇지만 그걸 이런 문제가 나오면 또 포세요 하면서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또 나와서 제가 비난을 받아도 저는 비난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일 생각이 있어요. 네. 왜? 다른 부분에서 열심히 하면 네. 더 점수 올리고 다른 과목을 공부할 시간이 생기니까 네네네. 버릴 건 버리자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이런 우리 암기 방법 동호회에서 네. 했던 것들이 간단하게 나온 것들이 네. 있었죠. 충분히 나와요. 그래서 수강생분들이 이제 MM 부분에서 좋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네. 꽤 많았고 네. 이게 기억이 남는 거죠. 맞아요. 기본서를 드립다 봐봤자 사실은 별로 기억이 안 남아요. 음. 근데 뭐는 이게 개론의 특징인데 개론은 학문이잖아요. 네. 출제위원 교수님이 어떤 분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조금씩 달라져.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면 어떤 A 기본서만 달달달 읽었다고 해서 외웠다고 해서 표현이 달라졌을 때 대처를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기본서 회독에 너무 개론은 몰두하지 말라는 얘기야. 내용을 정확히 잡자. 네. 그래서 기준을 잡아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저는 올해 결심을 했어요. 네. 수업을 하면서 아마 정윤 씨가 이제 내일 수업 들으러 네, 올 거잖아요. 네. 강남으로. 느낄 거야. 정말 친절해질 거야. 정말로. 안 친절하시진 않으셨는데요? 아니 그리고 왜 이렇게 자꾸 까먹냐는 얘기를 절대로 안 할 거야. 정말. 내가 만약에 그 얘기를 하면 내 입을 때릴 거야. 그럼 더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까먹어져요. 그쵸. 아예 딱 공법 한번 들어오니까. 맞아. 다 까먹으셨다고 그러셨어. 정말 사단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중개사법 공부하니까 공법 난리 나고, 그리고 공시법 공부하니까 이제, 물론 하나 난리 안 나는 과목은 있었겠죠.
개론은 그죠. 아 당연히 그게 난리나면 말도 안 되고 정말 치열하게 반복시켜드릴 거예요. 네. 시험에 나올 부분들만. 그래서 정말 귀에 딱쟁이가 앉아서 시험장 들어가면 뭔가 환청이 들릴 정도. 그래서 꼭 맞춰드릴 거예요. 그게 저의 목표. 네. 그리고 정말 친절하게.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정윤 씨, 제가 수업 진행할 때 가장 강조했던 게 뭐였죠? 어떤 내용을 설명하면 꼭 그것과 관련된 문제 풀어보죠, 우리. 네. 실제 복습할 때도 내용만 계속 이론만 봐서는 안 돼. 문제를 풀어봐야 돼. 네. 근데 꼭 기출 문제를 풀어봐야 돼. 그러면 이 문제 이론을 내가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한지가 파악이 돼. 그쵸. 그럼 이해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돌아가서 복습할 수 있는데 가장 답답했던 게 저한테 시험 보기 전에 일주일 전에 연락이 오셨어요. 모의고사를 봤는데 점수가 30점이 나왔대. 근데 본인은 내 기초 입문부터 시작해서 제 강의를 기본, 심화, 핵심 요약 다 봤대. 근데 유일하게 그분이 안 본 강의가 뭐였게요? 문제풀이반은 안 본 거야. 왜 문제풀이를 안 봤냐 물어봤더니 문제는 겁이 나요 그래. 겁이 날 수 그래서 있어요. 내가 뭐라 그랬냐면 면접관하고 토론을 하셔서 자격증을 따오실 수 있는 객관식 문제를 푸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수험생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문제를 많이 안 푸는 게 문제예요. 문제 풀어야 돼. 그리고 정윤 씨 매일 기보 계속 했었죠? 네. 매일 기보하고 기보만 했었잖아. 이거 정말 효과적이죠. 그죠, 그죠. 저는 솔직히 이거 자료 만들 때 한 장을 만들 때 거의 한 7시간, 8시간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도 솔직히 좀 병이 났었어. 왜냐면 웅출인 상태에서 계속 이제 타자를 치니까. 이제 이 답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주석 달아드리고 네. 만든 게 이게 지금 정말 제대로 하신 분들은 이걸 끝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은 다른 문제풀이 안 하고도 실제로 70점 나오신 분이 있어요. 한 번 본다고 익혀지는 게 아니니까 여러 번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 느낀 건 여기서 좀 더 요약할 수 있는 걸 또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공부해보기 전에는 제가 공부해보기 전에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예. 아 이제 충분하지 않나? 충분하지 않더라. 수험생 입장에서는 더 압축된 그러면 더 시험에 예. 직결돼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기본적인 공부는 맞죠. 마치고 그럼요. 그게 돼야지만 네. 그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뭐 정윤 씨도 마찬가지고 네.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네. 답변해 드릴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질문 많이 남기셨던 분들이 이번에 고득점을 합격하셨어요. 실제로. 역시. 정말.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이제 네. 보고 있는 분들. 네. 정윤 씨도 막판에 점수가 올랐던 이유는 네. 저한테 질문을 해서 맞아요. 였었거든요. 본인이 모르시는 걸 박수연 너도 쉬어야지. 너도 좀 쉬어야지. 이런 배려하지 말고 맞아요. 제발. 관상용이 아닙니다. 관상용이 아니에요. 보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보고만 있을 정도로 그렇게 비주얼이 탁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만져도 돼. 그래서 질문 던질 거 질문 던져주시고 네. 그러면 점수 올라가요. 정말. 그래서 저의 가장 큰 기쁨은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실력이 올라가고 붙는 게 중요한 거지. 네. 그냥 강의하고 질문 하나도 없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성적 안 나오면. 맞아요. 그럼 더 화가 나실 정말 거예요. 화가 나죠. 왜 안 물어보고. 개론도 내가 양을 제가 많이 늘리면 네. 더 점수를 올릴 수도 있어. 이만큼 더 하라고 계속 독촉을 하면. 네. 근데 그만큼 민법을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어요. 네. 그럼 2차까지 절대로 못해. 우린 최종 합격이 목표잖아. 네네. 개론은 점수도 올리면서 시간도 전략해줘요. 제가 늘 얘기하는 네. 개론은 전략 과목이다. 네. 시간도 전략할 수 있어야 된다. 이 공부해보기 전까지는 말은 민법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럼 너무 개론이 더 좋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2차 과목에 이렇게 도움 주는 부분으로 연결된 걸로 따졌을 때는 개론은 거의 연결된 게 별로 없어요. 네. 과목으로. 네. 그런데 민법은 많이 연결돼. 그 중개사법에 고득점을 하고 싶으면 뒷부분에 민법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민법을 잘해야 돼. 네. 그래서 민법을 정확하게 시간을 들이더라도. 네. 그리고 나는 12월 달에 모의고사 볼 거예요. 12월에요? 12월 말에. 올해 12월 말이요? 왜 이렇게 빨리 봐요?
모의고사 볼 거야. 원래? 네. 원래 그래요? 아니, 저만. 그래서 봐서 기초인문 과정도 모든 걸 다 때려놓고 다 할 거기 때문에 그 과정 끝난 다음에 실제 기출됐던 문제들로 출제 가능성이 더 높은 재차 출제 가능성이 높은 애들을 모아놓고 40문제를 구성해서 한번 볼 거예요.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 60점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한번 재미나게 네. 이 공부 해보니까 뭐는 있냐면 굉장히 보람되고 맞아요. 재밌어요. 왜? 맞아요. 남은 기간 동안 네. 이제 시작이니까 네. 열심히. 그리고 12월에 적어도 개론하고 민법은 시험을 네. 1차 시험을 다시 본다 생각하고 네. 한번 열심히 해서 끌어올려 보는 게 우리 목표로 예. 한번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열심히 예. 합격을 위해서 네. 멘토링 개론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열심히 화이팅입니다.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